언니 점심 먹었어? 수다나 떨려고 왔지. 언니랑 같이 마시려고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글쎄 208동 아줌마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큰딸이 몇 달 전에 집에서 안내 보내주면 죽는다고 뛰어내리느니 많이 하면서 소동 일으켜서 경찰들 오고 난리였잖아. 왜 그랬는지 나도 내내 궁금했거든? 근데 그 옆집 여자가 오늘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잠깐, 같이 듣고 계시는 언니 오빠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댓글에 뭐 드셨는지도 공유해주세요. 언니도 알다시피 그 집 딸내미가 보통 똑똑해. 고등학교 때 전교 5등 안에는 맨날 들고 어디 나가서 상장 받아오는 건 일도 아니었잖아. 대학교도 아마 수석으로 들어갔다지. 전액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가서 208동 아줌마가 동네에 떡까지 돌리고 난리였어. 만나는 사람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날 자랑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아줌마 인생의 유일한 보석 같은 딸이었지.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부턴가 애가 점점 이상해지더라는 거야. 원래 그렇게 공부만 하던 애들이 한번 삐끗하면 더 무서운 거 알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나 돼서 들어오길래 아줌마는 역시 대학 공부는 더 힘들구나 하면서 아무런 의심을 안 했대. 오히려 안쓰러워서 보양식 해먹이고 그랬지. 근데 그러다 차츰 그 딸이 집에서 말수도 확 줄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더래. 어디에 쓸 거냐 하고 물어봐도 그냥 책 사고 독서실 끊는다고. 애둘러 말하면서 우물쭈물하는데 아줌마가 뭘 의심했겠어? 믿고 달라는 대로 다 줬지. 그러던 어느 날 딸내미가 갑자기 학교 통학 시간이 아깝다면서 대학교 옆에 방을 구해달라고 하더래. 아줌마 아저씨 형편이 좀 빠듯해도 어떡해? 애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그래서 같이 가서 집 계약하자고 했더니 애가 펄쩍 뛰면서 싫다는 거야. 그냥 돈만 달라고. 학교 가까운 곳에 선배라는 사람이 집을 구했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자퇴를 하게 돼서 자기가 그 집을 이어받기로 했다나? 보증금 4천만 원을 그 선배한테 직접 줘야 하니까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대. 언니 같으면 그 큰 돈을 그냥 주겠어? 좀 의심스럽잖아. 근데 그 딸이 워낙 똑똑하고 빈틈없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는 4천만 원을 해준 거야. 그러고 독립해서 처음엔 매일 전화도 하고 잘 지냈대. 근데 조금씩 바쁘다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거야. 아줌마가 반찬이라도 좀 챙겨주고 집도 좀 치워준다고 가겠다고 하면 딸내미가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래. 아줌마는 그저 서운하기만 했지. 뭐라고 딸한테 말도 못했대.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낌새가 너무 이상하잖아. 아줌마가 아저씨를 데리고 그 딸내미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갔대. 근데 언니, 거기서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야. 웬 남자가 그 집에 떡하니 있더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당당하게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아무리 어리게 봐도 40대더라는 거야. 딸은 고작 22살인데 세상에 언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눈이 뒤집히지. 아저씨가 눈이 돌아가지고 그 남자 멱살을 잡고 너같이 늙은이가 왜 우리 어린 딸을 만나냐고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딸이 샤워하고 수건만 달랑 걸치고 나오더래. 와, 그 아줌마 심정이 어땠겠어? 공부하라고 그 빠듯한 살림에 4천만 원이나 들여서 집 얻어줬는데 뭔 이상한 늙은이랑 그러고 있다는 게 보고도 안 믿긴 거지. 너무 배신감이 커서 아줌마가 평생 처음으로 딸 뺨을 냅다 때렸대. 엄마가 그러니까 딸은 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울고불고 다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아저씨가 거기다 딸을 두고 올 수가 없어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서 차에 태워버렸대. 그렇게 집에 데려와서 방에다 가둔 거야. 집에 끌려와서 방에 갇혔으니 애가 얼마나 발광을 했겠어.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끌려왔으니 핸드폰도 없겠다. 세상이랑 단절된 거지.
아줌마랑 아저씨도 처음엔 애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대. 대체 그놈이 뭐 하는 놈이냐? 내가 왜 그런 늙은이랑 같이 있냐고. 그랬더니 딸 입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알아? 그 남자가 교회 목사라는 거야. 언니, 그 집안 자체가 원래 종교를 안 믿던 집안이었대. 맨날 책만 보던 애가 무슨 교회냐고 물었더니 그 문제에 학교 선배라는 애가 시작이었대. 딸내미가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기댈 곳을 찾고 있었나 봐. 그때 그 선배가 내가 진짜 의지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너무 좋다. 학업이니 취업이니 이런 세속적인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면서 추천을 했다는 거야. 처음엔 딸내미도 반신반의하면서 갔대.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작고 허름한 곳이었나 봐.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가 처음 왔으니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따로 불렀대. 보통 큰 교회는 그런 일이 드물잖아. 근데 거긴 워낙 작으니까 새신도 유입하려고 배려해주나 보다 하고 딸내미도 순순히 따라갔지. 그런데 이 목사라는 놈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딸내미가 평소에 말 못했던 고민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래.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잘하고 있다. 하늘의 뜻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매주 일요일만 나가던 게 새벽기도 나간다면서 매일로 바뀌었고 매일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린 거야. 근데 언니,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목사한테 와이프가 있다는 거야. 목사 사모가 버젓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 성도들도 다 알아.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딸내미도 그걸 다 알면서 그 남자랑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아줌마가 미쳤냐? 유부남인 거 알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울고불고 하니까 딸내미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사모님도 다 이해하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사모라는 여자가 딸내미한테 와서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라 옆에 너같이 똑똑한 영혼이 필요하다면서 둘 사이를 축복해줬다는 거야. 언니,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보증금 4천만 원도 헌금으로 홀랑 다 바친 거지.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소개시켜준 자퇴한 선배가 얻은 집이었고 잠깐 돌아올 때까지 그 집을 딸내미가 목사랑 쓰고 있던 거고 보증금은 홀랑 그 목사한테 들어간 거야. 아줌마가 그 소리 듣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잖아. 그렇게 똑똑하고 믿었던 딸이 유부남 사이비 목사한테 돈 다 갖다 바치고 몸까지 줬다는 게 안 믿기는 거지. 아저씨는 너무 화가 나서 너 이제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한 발짝도 못 나간다 하고는 가게도 안 나가고 마루에서 딸방 앞을 지켰대. 아줌마는 남편 대신 가게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딸이랑 아저씨 싸우는 소리에 지옥이 따로 없었대. 그러다 결국 딸이 내보내달라고 창문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난동을 피운 거야. 경찰 오고 동네 사람들 다 보고 그게 그 소동의 진짜 이유였던 거야. 언니, 딸이 그 소동을 피우고 결국 집을 나갔을 때 아줌마 심정이 어땠겠어? 하나뿐인 똑똑한 딸내미가 그 40대 늙은 목사놈이랑 살림을 차렸다는데 어느 부모가 발 뻗고 자겠냐고. 그래서 아줌마가 내가 어떻게든 애를 설득해서 데려오겠다고 결심하고는 딸내미가 있는 그 선배 집으로 무작정 들어간 거야. 아저씨는 가게라도 지켜야 하니까 아줌마한테 당신이 가서 애 좀 잘 달래봐라 하고 맡긴 거지. 아줌마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정말 살벌했대. 목사놈한테 쌍욕을 퍼붓고 딸내미 붙잡고 너 미쳤냐. 엄마 봐서라도 제발 돌아가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 근데 언니, 거기서 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생긴 거야. 아줌마가 딸을 설득하려고 그 선배 집에서 며칠을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그 목사라는 인간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거지.
아줌마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허허 웃으면서 다 받아주고 오히려 아줌마의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더래. 더 기가 막힌 건 그 목사 와이프라는 사모가 그 선배 집으로 매일같이 출근을 하더라는 거야. 사모가 아줌마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님, 저희 목사님이랑 따님은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인 불륜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입니다. 라면서 자기는 다 이해한다고 오히려 아줌마를 다독이더래. 세상에 언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제정신이 아닌 무리들이 아줌마 한 명을 앉혀놓고 밤낮으로 세뇌를 시킨 거지. 아저씨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매일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대. 처음에 한 보름 정도는 아줌마도 울면서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하면서 상황을 전해줬거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줌마 말투가 서서히 변하더라는 거야. 본인이 딸이랑 오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애가 왜 여기 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더라. 그 목사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야. 아저씨가 그때 뭔가 일이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대. 그래서 당장 딸내미가 있는 그 선배 집으로 달려갔지. 그런데 세상에 집이 텅 비어 있더래. 짐 다 빼고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아줌마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해도 아예 전원을 꺼놓고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문제는 아저씨는 그놈이 교회 목사인 것만 알지. 그 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야. 아저씨가 미친 사람처럼 연락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문자를 남기니까 그제야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대. 근데 아줌마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더 소름이 돋더래. 나도 그동안 겪어보니까 이 목사님 아주 믿을 만한 분이더라. 우리 딸 맡겨도 되겠다. 나도 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컸는데 목사님 만나고 행복을 찾은 것 같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야. 아저씨가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냐고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아줌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린 거지. 그때부터 아저씨가 미쳐버린 거야. 언니, 그 아저씨 마음이 어땠겠어? 그 집 딸내미가 대학교 들어가서 소개받았다는 그 선배라는 애를 찾아보려고 학교까지 찾아갔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배라는 애도 이미 학교 자퇴하고 사라진 상태였던 거야. 그 집이 바로 그 자퇴한 선배 집이었으니까 이제는 연고를 찾을 길이 아예 막막해져 버린 거지. 아저씨가 그때부터 가게 문도 아예 닫아버리고 전국의 교회란 교회는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대. 그런데 이 수만 개나 되는 교회 중에서 이름도 모르는 그 작은 사이비 교회를 어떻게 찾겠어? 어느 동네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혹시 이런 목사 못 봤냐고 묻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더래. 보름 전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사설 탐정까지 찾아갔나 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약점을 잘 파고들잖아. 아저씨의 그 간절한 마음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주겠다. 정보원 심어야 하니까 일단 착수금부터 내라면서 이래저래 돈만 수백만 원 뜯어갔대.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찾고 연락도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갔대. 마누라랑 딸이 실종됐다고 울면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성인들이 자기 발로 나간 거라 실종 신고 접수가 안 된다고만 하더래.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한 건데 우리가 강제로 데려올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니까 아저씨 가슴이 얼마나 터졌겠어. 옆집 여자가 우연히 아저씨를 집 앞에서 만났는데 사람이 정말 꼬질꼬질하고 삐쩍 말라서 누가 봐도 저 사람 곧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였대. 그래서 옆집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대.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요즘 왜 안 보여요? 하니까 아저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집사람 안 들어온 지 2달이 됐다면서 그제야 엉엉 울더라는 거야. 그 여자가 아저씨 몰골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는 밥이라도 차려주면서 사정을 들어본 거지. 아저씨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넉나간 사람처럼 다 털어놓는데
딸내미 잡으러 간 아내까지 그 사이비 목사한테 빠져버렸다고 통곡을 하더래. 언니,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 아니야? 한 가정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거잖아. 그 여자가 아저씨랑 같이 울어주면서 그래도 기운 차리셔야 한다고 반찬이랑 밥이랑 챙겨서 보냈다는데 그게 며칠 전 일이야. 아저씨가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세상에 엊그제 그 아줌마가 본인 발로 집에 돌아온 거야. 옆집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뭐가 와장창 깨지고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리더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아줌마가 집에 들어와서는 눈이 뒤집혀서 짐을 싸고 있더라는 거야. 아저씨는 아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붙잡으려고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아줌마가 아저씨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안방장롱을 다 뒤져서 자기 금부치들이랑 비싼 옷들, 그리고 돈 좀 된다 싶은 것들을 다 가방에 정신없이 쑤셔 넣더래. 아저씨가 울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하고 말리는데도 아줌마는 마치 무슨 목표를 가진 사람 마냥 앞만 보고 짐을 싸더라는 거야. 아저씨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줌마 팔을 붙잡고 제발 그만해라. 우리 딸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질렀대. 그랬더니 아줌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내 몸 만지지 마라. 만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래. 내 물건 내가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뭔 상관이냐 하면서 아저씨를 무슨 벌레 보듯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진짜 우리가 알던 그 순한 아줌마가 아니라 귀신에 홀린 사람 같더라는 거지. 그리고 언니, 진짜 미친 말이 뭔지 알아? 아줌마가 짐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가면서 아저씨한테 그랬대. 우리 딸, 목사님, 아이 임신했으니까 찾을 생각 마. 이제 그분 아이까지 가졌으니 진짜 우리 가족이야. 나 이 대목에서 진짜 커피 쏟을 뻔했잖아. 세상에 22살 그 똑똑하던 딸내미가 그 40대 유부남 사이비 목사 애를 가졌대. 아저씨는 그 소리 듣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서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아줌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통장이랑 보석함 다 챙겨서 그대로 나가버렸대.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아줌마가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아저씨 봐서라도 가지 마시라고 사정하며 붙잡았더니 그 아줌마가 아주 차갑게 쏘아붙이더래. 상관할 일 아니지 않니?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나 잘해.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쌩하니 가버렸다는 거야. 언니, 이게 정말 TV에서나 보던 일이지. 우리 옆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 똑똑하던 딸은 임신까지 해서 발이 묶였고 엄마는 집안 거덜내서 그 소굴로 다시 기어 들어갔으니 남겨진 아저씨는 이제 어떡해? 나 진짜 그 딸내미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는 너무 소름 끼쳐서 지금도 팔에 닭살이 돋아